안녕하세요. 꿈책방입니다. 점심시간에 서무 선생님이 교실에 와서 산골소녀의 도시락을 같이 드시고 사과를 한 봉지 갖다 주셨네요. 사과 냄새가 술술 풍겨서 먹고 싶은데도 참고 아버지께 보이고 동생들과 같이 먹었나 봅니다. 다음날 점심시간에는 서무 선생님이 도시락을 직접 싸오시고 산골 소녀에게 선생님 밥을 같이 먹자고 하셨답니다. 몇 년 동안 먹지 못했던 좁쌀과 쌀밥을 섞은 밥이었다고요. 한참 먹는데 돌이 씹혔지만 선생님께서 민망하실까봐 씹지도 않고 그대로 꿀꺽 삼켜버렸다고 합니다. 참 상냥하신 선생님이라고 적혀 있는데 얼굴도 기억나지 않아 안타깝습니다. 선생님께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그럼 산골소녀의 이야기 들어보실까요? 1982년 4월 1일 목요일 맑음. 제목 도서실. 아침에 기쁜 소식이 있었다. 작년까지는 빌려주지 않던 책을 어제부터 빌려준다고 하셨다. 그러나 책을 고르러 갔는데도 어떤 것을 읽을지를 몰랐다. 정화, 경주가 책 이름과 나의 이름을 적고 나서는 가지고 가도 된다고 했다. 그런데 중학교 1학년들은 배영수 선생님을 욕하였다. 작년에는 한 권도 아니 빌려주었다고. 난 그 아이들에게 작년에는 아직 정리가 아니 되었는데 배영수 선생님께서 다 정리하셔서 지금은 정리를 아니하고도 볼 수 있다고 아무리 말하여도 막무가내였다. 나는 베토벤을 읽어야 하지만 징기스칸을 조금 읽었다. 오늘은 만우절이다. 거짓말하여도 용서해 주는 날이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거짓말을 하였더니 고스란히 속아 넘어갔다. 집에 가서 아버지께 학교에서 두아 오빠 봤는데요. 어디서? 무슨 일로 왔더니? 난 거짓말이래요. 오늘 만우절이잖아요. 아버지께서는 웃으셨다. 체육선수 돕기 돈을 500원이나 가져가야 한다. 자기 집에 다니는 아이가 중학생의 맞이는 500원이고 둘째는 250원이고 셋째 넷째는 안 낸다. 아버지께서는 돈이 안 된다고 하셨다. 나도 돈이 없는 것을 알기에 아무 말도 안 했다. 1982년 4월 2일 금요일 비. 제목 봄비를 맞으며. 머리에 빗물이 흘러내려와서는 얼굴로 흘러내린다. 물에 빠졌다가 나온 것 같이 옷도 흠뻑 젖었다. 처음에는 자꾸 맞고 싶었는데 자꾸 떨리기 시작하더니 기침이 나온다. 아침에 가져가라는 우산을 엄마의 말씀 무시하고 안 가져왔더니 감기만 걸렸다. 비가 오는데 심심하여 산문 짓기 놀이를 하였다. 영숙이가 무지개로 지으라고 하였다. 무더운 여름날 일을 하면서 지긋지긋한 하루를 보냈더니 개나리꽃이 나의 땀방울을 씻어준다고 지었다. 엄마의 말은 틀린 말이 없다. 99%가 거의 옳은 말이다. 오늘도 우산 가져가라고 했는데
잊어버리고 안 가져왔더니 비만 맞고 감기만 걸렸다. 그래서 후회스럽기만 했다. 꽤 많은 비가 왔다. 오늘 화랑의 노래를 배웠다. 선생님께서 직기부 아이들에게 공책 한 권씩을 주셨다. 아이들은 선생님을 욕하였다. 내 옆작인 정원이의 말을 들을 때마다 미안하고 선생님이 원망스러웠다. 평등에서 벗어나셨다. 1982년 4월 3일 토요일 맑음. 제목 보람 있는 일. 토요일, 우리 집에 아이들이 모이기로 한 날이다. 어제부터 우리 집에 모인다고 오라고 해 두었는데 그 계획이 산산조각이 났다. 3교시에 공부방을 정했는데 명숙이 집을 공부방으로 하기로 엄중섭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다. 명숙이네 집은 방이 많아도 어린 아이들이 많아서 곤란하고 평이 별로 좋지 못하였다. 그래서 아이들은 우리 집에 모인다고 하였다. 나도 이렇게 마찬가지다. 나도 귀찮은 것이지만 우리 마을을 위하여 하는 일이기에 더 하고 싶을 정도다. 저녁밥을 먹은 후 한참이나 기다렸을 때 영희, 금희, 미희, 명복, 정희, 재호, 장흠이가 왔다. 숙제를 한 과목만 하고 지킬 일들을 의논하고 결정지었다. 남자 여자가 따로 꽃밭을 만들고 따로 모이기로 했는데 재호와 장흠이가 와서 더 기쁘기도 했다. 모두 마치고 나니 10시였다. 잠도 있고 흐뭇하기만 했다. 영희에게는 이경자 선생님께서 답장을 보내셨다. 나도 하루 먼저 편지했는데 안 들어갔는지 답장이 안 왔다. 4월 5일이 식목일이기 때문에 학교에 가지 않는다. 1982년 4월 4일 일요일 맑음. 제목 꽃밭에 나감. 어제 저녁 늦게 잠을 자서 그대로 자다가 일어났을 때는 7시 10분이었다. 벌떡 일어나 옷을 번개같이 입고 괭이를 들고 꽃밭으로 뛰어갔다. 6시 30분부터 아이들이 나왔는데 난 지각을 했다. 영희, 미희, 금희, 명복, 명숙, 인섭, 재호, 장흠, 금화, 승화, 봉연이가 나왔는데 인섭이 누나 중학교 2학년인 종순이도 나오고 순이, 갑순이 대신으로 나온 중학교 1학년인 덕수도 나와서 수고했다. 명숙이 형제 명복이는 같이 꼭 내 의견이 좋건 나쁘건 반대했다. 꽃밭 둘레를 돌로 했는데 내가 쌀이나무를 50cm 정도로 꺾어서 꼽기로 하자고 했었다. 영희는 어제 가정연락부 공책을 잃었다. 그런데 아직 못 찾았다. 우리 집에 오기 전에 잃었으나 우리 집에 오느라고 잃었으니 걱정이 되었다. 꽃밭에서 마치고 올 때 영숙이가 묵 굵은 것 4개를 주었다. 고마웠으나 1개는 몽땅 썩었고 2개는 반 정도 썩고 나머지는 먹을 수 있었다. 안 썩은 것 1개는 참 맛있었다. 시원한 맛이 꿀맛이다. 먹고 또 먹고 싶어진다. 우리 마을 뒷산에도 동백꽃이 피었다. 1982년 4월 5일 월요일 맑음. 제목 식목일. 식목일은 나무를 심는 날이다. 우리 집에서 나는 소나무 3포기를
우리 집에 들어오는 입구에 심었다. 학교에 다니지 않는 어린아이들이 뽑아버릴 줄 알고도 심었다. 특히 내 동생 진규가 더하다. 그래서 엄마와 아버지께서는 괜한 짓을 한다고 야단을 치셨다. 어머니께서는 하루도 못 지난다고 하셨다. 오전 일찍이는 고추 비닐하우스의 터널 속에 고추밭에 잡초를 뽑았다. 햇볕이 따스하면 너무 더워서 못 뽑기 때문이다. 조금만 일하면 땀방울이 뚝뚝 떨어진다. 참을성을 기를 수 있었다. 엄마는 나보다도 훨씬 더 오래 있을 수 있었다. 텔레비전도 나왔다. 아버지께서는 오전에는 밭에 나가 일하시더니 오후에는 풀을 뽑으셨다. 어쩐지 아버지께서는 신경이 날카로워지셨는지 자꾸만 화를 내신다. 우리 아가는 참 귀엽다. 달이 떠오르니 손짓을 하는 것이다. 이 방에서 저 방까지 혼자 다닐 수도 있고 우리 보고는 언니야 하고 아빠 어려운 말도 다 할 수 있다. 작년 양력 2월에 태어났다. 1982년 4월 6일 화요일 맑음. 제목 점심시간. 미술이 4교시 5교시에 있다. 4교시째 미술 스케치를 하고 5교시에는 색깔을 다 칠하라고 하셨다. 점심시간에도 스케치를 했다. 재미있는 생각 그리기인데 다른 아이들은 거의가 동물나라 초대와 천사가 되어서를 그렸다. 나 혼자 지하의 도시를 그리느라고 늦었다. 점심시간에 서무 선생님께서 우리 교실에 들어오시더니 다른 아이들의 반찬을 잡수시고 나에게 오시더니 성남아, 밥 안 싸왔니? 싸왔어요 하고 대답했다. 그럼 밥 같이 먹자. 예. 스케치북을 책상에 넣고 도시락을 꺼내어 왔다. 같이 잡수시고는 좀 남기시고 가실 때 내일 반찬만 싸와서 선생님 집에서 점심 먹자고 하셨다. 그때 순남이가 장대지야, 배 안 고프니? 서무 선생님께서도 들었다. 한참 후 선생님께서는 사과가 든 봉지를 들고 오셔서 주셨다. 안 받는다고 했으나 할 수 없이 받았다. 냄새가 술술 풍겨서 먹고 싶긴 했지만 아버지께 갖다 보이고 먹었다. 선생님께 민망스러웠다. 1982년 4월 7일 수요일 맑음. 제목 독서 감상문. 베토벤이란 전기문을 아래 다 읽고 오늘 밤에 독서 감상문을 썼다. 조금 쓰다가 그대로 잠이 들었다가 깨었다. 11시 30분이었다. 독서 감상문을 1시 40분까지 다 쓰고 2시에 일기를 쓴다. 엄마, 아버지, 동생들 모두 잠 꿈나라를 헤매고 있다. 만약 엄마나 아버지께서 내가 잠 안 자고 독서 감상문을 쓴 걸 아시면 난 야단을 듣는다. 부엉이가 부엉 부엉 울자 약간 무섭기도 했다. 정희는 벌써 오늘 써왔었다. 아니, 이미 12시가 지났으니 어제라고 해도 괜찮겠다. 식목일날 심지 않은 나무 심기를 내일 하므로 괭이나 삽을 가져오라고 하셨다. 내일 비가 왔으면 좋겠다. 점심시간에 서무 선생님께서 도시락을 싸오셨다.
우리 교실에서 잡수셨다. 선생님께서는 내 밥을 집에 갈 때 먹고 선생님 밥을 같이 먹자고 하셨다. 같이 먹긴 먹어도 먹어야 옳은지 안 먹어야 옳은지를 몰랐다. 아직 몇 년을 먹지 못했던 좁쌀과 쌀밥을 섞어서 하신 밥이다. 한참 먹는데 돌이 입에 씹혔다. 선생님께 피해 끼칠까봐 씹지도 않고 그대로 꿀꺽 삼켜버렸다. 선생님께서 참 상냥하셨다. 1982년 4월 8일 목요일 맑음. 제목 식목행사. 4교시를 마치고 5교시에 4월 5일 날 하지 않은 식목행사를 했다. 4학년, 5학년, 6학년들이 괭이나 삽을 가져오라고 하시고 나무를 심는다고 하셨다. 4학년과 5학년이 우리 학교 산에 가서 나무를 심고 6학년의 남자는 운동장 둘레에 나무를 심었고 여자는 6학년 교실 옆 동산에 굳은 흙을 일구었다. 나도 괭이를 가져왔다. 우리 집에서는 괭이를 들어본 일이 극히 드물다. 그래서인지 조금만 땀을 흘렸더니 손이 부풀어 올랐다. 그런데 나보다 동생인 4학년, 5학년들이 남면에 가까이 있는 산에 가서 나무를 심었으니 얼마나 노고가 컸으니 보기가 부끄러웠다. 이젠 중간놀이를 하였다. 아침 조회를 하지 않는 화, 목, 금이다. 화요일은 체육 체조를 하고 목요일은 리듬 체조를 하고 금요일은 줄넘기이다. 오늘은 리듬 체조 디스코를 배웠다. 3학년 선생님들이 가르치셨다. 1학년도 5시간을 했다. 어제 잠을 다 못 자서 고개가 자꾸 수그려지고 몸도 귀찮고 고단하였다. 1982년 4월 8일 금요일 맑음. 제목 실망. 학교를 마치고 교문을 나왔다. 선생님들께서 모이셔서 운동 경기를 하신다고 4시간만 하였다. 중학생들도 4시간을 하고 나왔다. 그래서 영숙이 필려와 같이 하교하였다. 영숙이와 필려는 꽃밭 이야기를 하였다. 아이들이 내가 꽃밭 둘레를 쌀이로 하자고 하였더니 저희들끼리 나의 욕을 한다고 전하였다. 또 더 가슴을 철렁 가라앉게 한 것이다. 내가 꽃밭을 부수었다고 했다는 것이다. 명숙이와 금화가 나에게 심한 욕을 퍼부었더니 속상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했다. 기가 막혔다. 또 내가 철석같이 믿었던 미휘, 금희가 명숙이와 금화에게 한층 끼었다니 더 놀랐다. 중학생 윤기가 꽃밭에 꽂았던 병을 깨어버렸다고 한다. 누가 내가 부수었다고 했는지 아유 속상해 죽겠다. 지금의 심정이라면 막 때리고 한바탕 싸우고 싶으나 나도 나쁜 사람이 된다고 생각하니 어쩌지도 못할 지경이었다. 오로지 믿는 것은 제호와 영희뿐이다. 아, 어쩜 좋단 말이야. 다시는 꽃밭에 나가지도 말고 간섭도 말든지 계속 버티어 보든지 아이, 어떡하면 좋을지 몰랐다. 나 혼자 팔팔 뛰기만 하니 걱정스러웠다. 1982년 4월 10일 토요일 맑음. 제목
선생님께. 이미 진달래는 지고 개나리가 만발하였을 때 몸 건강하십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1학년 꼬마들을 가르치기에 고생이 많겠지요. 월요일 날은 자기의 꿈을 발표해요. 저는 상냥하고 인자하신 훌륭한 선생님이 되는 것이지요. 저희 학교에는 4월 말에 고사를 치릅니다. 기쁜 소식을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마을에는 이미 진달래가 피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조금 내린 눈으로 사가버렸어요. 선생님, 편지가 늦어서 죄송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쓴 답장은 받아보셨는지요? 선생님께 안 들어간 것 같기도 하고 걱정이 되어서요. 내일은 우리 집에서 감자를 심어요. 제가 해당화 나무를 꺾고지를 했는데 살아서 새싹을 틔웠어요. 선생님, 이은숙 선생님과 박빛난 선생님께서도 몸 건강하신지요? 서무 선생님께서 차 안에서 선생님을 보셨대요. 선생님, 그럼 편지 또 하겠어요. 선생님, 몸 건강하셔요. 1982년 4월 10일 성남 올림. 1982년 4월 11일 일요일 맑음. 제목 감자 심기. 어제부터 아버지와 엄마는 감자 눈을 땄다. 아직 덜 딴 감자 눈을 오전에는 따서 거의 다 땄다. 영자가 아가를 보지 않아서 내가 보고 엄마 아버지는 눈을 땄다. 오후에는 눈 딴 감자를 짊어지고 가서 심었다. 나와 엄마는 감자 밭이랑에 감자 눈 딴 것을 사이가 비슷하게 놓고 아버지께서는 감자 씨를 묻었다. 여름에 캐어 먹을 감자 맛을 생각하니 입맛이 다시고 침이 꼴깍 넘어갔다. 다리도 아프지 않고 허리도 아프지 않았다. 아침에 꽃밭에 나갔다. 7시 10분 전에 괭이와 삽을 들고 나갔다. 웬일인지 아이들이 아무도 나오지 않았다. 처음에 내가 가서 영숙이가 나물 뽑는 곳에 가서 한참 이야기할 때 같았다. 미희와 같이 금희네 집에 갔더니 금희 엄마는 안 보낼 것 같이 이야기를 하셨다. 늦게 아이들이 거의 다 나왔다. 내가 한 것은 쌀이 나무로 둘레를 했다. 다는 못하고 조금밖에 남지 않았다. 하다가 한쪽이 튕겨서 얼굴에 맞기도 하고 눈에 튀겨 눈물이 나기도 했다. 1982년 4월 12일 월요일 맑음. 아침에는 학교 갈 때 늦어서 꽃밭에 못 가보고 그냥 지나갔다. 학교에서는 재호에게 상장 대신에 연필을 주었다. 집이 다 보이는 등에서 꽃밭에 가보았다. 이제 어찌 된 일일까요? 어제 쌀이에 눈이 튕겨 눈물을 집에 와서도 흘렸다. 박던 내 얼굴이 굳어지는 것 같았다. 쌀이를 애먹고 늦게토록 땀 흘리며 꼽아 두었더니 아무런 대가도 없이 뽑아버리다니 절망이었다. 이젠 그런 것들을 모두 포기할까 보다. 짐작이 가는 사람은 윤기이다. 중학생이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해놓은 것까지 2번째나 부수었다니 말이 안 된다. 막 때리고 꼬집고 차고 욕을 막 퍼붓고 싶었다. 처음엔 눈물이 핑 돌았다.
일요일 날 윤기 동생 금화와 승화가 나오지도 않았다. 이젠 공부방도 명숙이네 집에서 하니 난 아무것도 상관하기 싫어졌다. 윤기가 괘씸할 뿐이다. 내일은 일주일에 한 번 들어있는 미술 시간이다. 4교시 5교시의 꽃 만들기이다. 같은 색깔 색종이를 3장씩이나 필요하여 물감을 칠해 만들었다. 초록색,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이 각각 3장씩 만들었다. 돈 주고 산다면 새 묶음이나 사야 되기 때문이다. 1982년 4월 13일 화요일 맑음. 제목 안타까움. 천년 만에 한 번씩만 되는 별들이 한 곳에 모이는 현상을 못 본 난 무척이나 안타까웠다. 벌써 뉴스에서 방송할 때 2달간에 새벽 4시에서 5시 사이에 일어난다는 걸 못 보니 아쉽고 내가 바보였던 것 같다. 또 게으름을 피웠기 때문이다. 꼭 한번 보고 싶었는데 후회해도 소용이 없었다. 자료실 정리하다가 조금 늦었다. 아무도 없는 줄 알았는데 정희와 명숙이가 있었다. 정희가 돈 300원을 잃어서 찾으러 다녔다. 그래서 같이 가게 되었다. 그런데 갑자기 집에 가기 싫어졌다. 한참 놀다가 나섰다. 중학생 아이들이 가고 있었다. 명숙이와 필려와 장난을 치며 갔더니 7시 30분이 되었다. 그때 탈출을 할 때여서 쉽게 알 수 있었다. 진규가 어제 아침에 총 사달라고 했는데 오늘도 못 사왔다. 어제는 총 가게가 하나뿐인 곳에서 가게 주인이 없었다. 오늘은 가게 문이 잠겨져 있어서 못 샀다. 집에 갔더니 진규가 막 때리며 울었다. 그래서 사정 이야기를 해도 들어주지 않았다. 보름달. 동쪽 하늘에 빨간 꽃무늬. 찬란한 밤하늘에 붉고 붉어서 은은히 빛난다. 먹구름이 막아버렸네. 1982년 4월 14일 수요일 비. 제목 무지개. 글짓기 연습을 했다. 자료실 청소를 마치고 우리 교실에 들어왔다. 선생님께서는 4시까지만 짓기 연습을 하라고 하시고 나가셨다. 난 남진이가 글씨를 잘 못 쓴다고 하여 좀 써달라고 사정하길래 써주었다. 명숙이도 같이 있었다. 남진이 것이 줄글이어서 꽤 오래 썼다. 다 쓰고 나니 선생님께서 오셔서 집에 가라고 하셨다. 난 계속 명숙이가 있는 줄 알았는데 가자는 말 한마디 없이 가버린 것이다. 난 간다고 하여도 가자라던가 안 가니라는 말을 하는데 참 서운했다. 또 그때는 비가 오고 번개가 치고 천둥이 칠 때여서 가지 못하므로 비료창고 처막 끝에서 비를 피해 보려고 앉아 있었으나 비가 계속 내려왔다. 혼자 가기에는 무서웠다.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다. 바람까지 불어와서 더 힘들었다. 거의 3분의 1쯤에서 무지개가 예쁘게 싹 지더니 비가 뚝 그쳤다. 무지개가 얼마나 예쁘던지. 무지개. 둥글게 굽어서 산과 산을 잇는다. 종달새 이 무지개 타고 오라고 둥글둥글 동그랗게. 무지개는 수정무지개.
1982년 4월 15일 목요일 맑음. 제목 실수. 공부를 마치고 5교시에 작업을 했다. 여학생들이 가지고 온 괭이나 삽을 남학생들에게 주고 여학생은 교실에 들어가 청소를 했다. 청소를 마치고 조금 후 남학생들이 작업을 마치고 교실에 들어왔다. 선생님께서도 들어오셔서 3일 동안이나 숙제 검사를 안 한 것을 다 검사하시고 숙제를 내셨다. 사회 숙제를 내실 때 사회 학습 정리를 하고 그 번호에 이어 문제를 그것과 같이 하여 20문제를 내셨다. 그때 내가 정원이에게 난 짧게 한다고 말한 것을 선생님께서 들으셨다. 선생님께 죄송했다. 또 집기부는 나무라고 하셨다. 명숙이는 집에 갔다. 어제 일 때문에 나도 교실을 나갔다. 그런데 아직 1학년들이 시간을 마치지 않아서 교실 쪽에 가서 기다렸다. 조금 기다리다가 남지 않고 그냥 가는 것이 마음에 걸려 다시 우리 교실로 발길을 돌려갈 때 선생님께서 나오셔서 왜 가니? 하고 물으셨을 때 명숙이도 갔어요. 어제 말도 않고 가서 나 혼자 갔는데요. 그때도 선생님께 죄송하였다. 선생님께서 그때 나에 대해 실망하셨다면 용서해 주셨으면 좋겠다. 오늘은 왜 이리도 실수를 많이 하는지 모르겠다. 교실로 들어가 금자의 아침 자습을 내어줄 때 선생님께서 들어오셔서 왜 안 갔니? 하셨다. 동시든 줄거리든 한 가지만 지어서 선생님 교탁에 놓고 가라고 하셨다. 난 친구를 옮겨 써 놓고 나왔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